그곳은 지구 안의 또 다른 행성이다. 어떤 도시에 도착했을 때 압도적인 색다름에 나도 모르게 탄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나에게는 온통 화려한 네온사인으로 반짝거리는 라스베가스가 그랬고, 에메랄드빛 바다와 햇살, 주황색 지붕의 집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성벽 안의 도시 두브로브니크가 그랬다. 하지만 카파도키아에 도착했을 때 나왔던 탄성은 이전 어떤 것보다도 놀라움의 탄성이었다. 마치 다른 행성에 도착한 것 같은 착각, 우주의 다른 행성에 불시착한 느낌이었다. 과거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응외암이 굳어진 산에 동로마 사람들이 아랍의 박해를 피해 숨어 들어간 구멍들이 뿜어내는 척박한 분위기. 아침이면 그곳에 붉은 해가 떠오르고 그 주변을 날아다니는 형형색색의 열기구들이 신비스러운 탄성을 자아낸다. 실제로 이곳은 조지 루카스가 자신이 생각한 스타워즈의 배경과 너무 흡사해 촬영을 하려고 했지만 터키 정부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 못한 곳이라고 한다. 그런 카파도키아 가기 전 알고 가면 좋은 팁 3가지를 알아보자. 먼저 카파도키아를 제대로 즐기기 위해서는 숙소를 좋은 곳을 잡도록 하자. 넉넉하지 않은 여행 예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카파도키아에서는 이틀 정도는 조금 괜찮은 숙소를 잡는 것을 추천하는데, 카파도키아에서 좋은 숙소의 기준은 2가지가 있다. 먼저 케이브 객실이다. 케이브는 동굴을 뜻한다. 예전에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이곳으로 도망와 돌산에 굴을 파고 숨어 살게 된 곳들이 많아서 지금은 많은 호텔들이 이 케이브를 객실로 리모델링했는데, 이런 케이브 호텔은 카파도키아가 아니면 쉽게 해볼 수 없는 경험일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사진이다. 여행 후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다양한 포토스팟을 다녀왔지만 이곳처럼 사진이 아름답고 특색 있게 나오는 곳은 드물다. 강렬한 아침 햇살, 뒤로 날아다니는 오색 찬란한 벌룬들, 그리고 이곳의 명물인 터키산 카페트까지. 카파도키아의 많은 호텔들은 저마다 사진이 잘 나올 만한 스팟을 꾸며놓고 사람들이 인생 사진을 건져갈 수 있게 해놓았다. 물론 이런 포토스팟은 투숙객만 이용을 할 수 있다. 2번째는 역시 지금의 카파도키아를 있게 해준 열기구 벌룬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벌룬이 뜨는 곳은 바로 이 카파도키아다. 우리는 벌룬을 보러 미얀마 바간에도 가보았지만 카파도키아에 와서 입을 모았다. 역시는 역시. 이 벌룬을 탑승하는 가격은 시즌마다, 투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게레메를 조금만 돌아다니거나 호텔에 물어보면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도착해서 물어보면 된다. 워낙에 인기가 많아 꽉 차 있는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게 불안하면 적당한 가격에 미리 예약을 하고 가도 된다. 우리가 카파도키아에 방문했던 파덕은 극성수기였지만 전날 예약 후 다음날 탑승이 가능했고 가격은 200유로가 넘었다. 7, 8년 전만 해도 100유로면 탈 수 있었다고 하는데, 워낙 타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 같다. 투어를 예약하면 동트기 전 호텔로 픽업 차량이 온다. 버스를 타고 벌룬 타는 곳으로 가면 간단하게 안전교육을 받고 약 1시간 정도를 타게 된다. 8월이라도 새벽이고 하늘에 올라가면 기온이 내려가니 옷을 따뜻하게 입고 가도록 하자. 1시간 정도 타고 내려오면 샴페인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걸 마시고 나면 벌룬을 무사히 탔다는 인증서를 주니까 나중에 취업할 때 이력서에 적도록 하자. 케이브 호텔과 벌룬 투어 이외에도 카파도키아에는 매력 있는 곳이 많다. 먼저 내가 추천하는 곳은 로즈밸리다. 이곳은 그냥 광활한 자연이다. 카파도키아의 석양 맛집이랄까? 이곳에 갈 때는 돗자리와 와인, 그리고 간식거리를 챙겨가면 좋다. 가서 그냥 돗자리 깔고 앉아서 석양을 보면서 사람들이 인생사진을 찍는 모습을 구경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현지인 커플도 웨딩 촬영을 하는 풍경 맛집. 가서 한 장 찍고 오자. 로즈밸리 말고 러브밸리라는 곳도 있다.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곳이 러브밸리가 된 이유는 이곳에 있는 돌들이 다 러브하게 생겨서. 이곳에 보면 이런 타이어에 바람다 빠진 ATV가 놓여져 있는데, 여기 앉아있으면 갑자기 사진사가 와서 사진을 찍고 차에 타려고 할 때면 인화된 사진을 사라고 준다. 가격은 20리라 정도를 부르는데, 만약 사진이 괜찮으면 10리라 정도로 깎아서 사자. 우린 사진이 마음에 안 들어 10리라에도 안 사겠다고 하니 그냥 쓰레기 처리용으로 공짜로 줬다는 건 비밀. 다음은 데링쿠유다. 데링쿠유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가야 훨씬 멋진 곳이다. 이곳은 그냥 단면만 보면 동굴 하나하나가 있는 곳인데, 수세기 전에는 약 2만 명이 살았던 최대 규모의 지하도시라고 한다. 이 지하도시는 1960년대 한 남자가 자신의 집 지하실을 수리하던 도중에 발견되었다고 한다. 그냥 방 하나가 발견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 파보니 까도 계속 나왔던 것이다. 이곳에는 사람들이 사는 곳뿐 아니라 성당도 있었고 학교도 있었고 와인 공장도 있었다고 한다. 그냥 보면 좀 심심할 수 있으니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보자.
만약 중간중간 우리처럼 일을 하거나 카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네부시에이르 시내에 있는 스타벅스에 가거나 우치사르에 있는 카페 세키에 가보자. 이곳은 분위기 깡패다. 커피 맛은 그렇지만 인테리어와 뷰가 정말 좋다. 한국에 있었으면 30분 이상 웨이팅 각인 곳이다. 그리고 식당은 이전에 영상에 추천했던 하우스 오브 메모리즈 그리고 게레메에 있는 중국집 메아를 추천한다. 한국인 여사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인데 우리 모두 아주 만족했다. 그리고 밤에는 게레메 언덕 위에 있는 분위기 괜찮은 호텔 레스토랑이나 바에 가서 맥주를 한잔하거나 시샤를 해도 좋다. 터키 중앙에 위치한 카파도키아는 고온 건조 기후이다. 낮에는 정말 바스라져 모래가 될 듯 덥고 해가 떨어지면 바람이 꽤 차다. 혹시 더위에 약하다면 7, 8월 성수기는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카파도키아에서 아쉬웠던 곳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지금은 너무 유명해진 갤러리 잉맨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카펫을 팔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사가지 않자 머리를 써서 카펫을 이쁘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돈을 받고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인스타에서 보면 꽤 괜찮은 보이는 사진들이 많아 유명해진 곳인데 이곳을 비추하는 이유는 주인의 태도 때문이다. 사진 찍는다고 돈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곳의 주인은 내가 여행지에서 만난 상점 중 가장 같은 태도를 보여줬다. 가기 전에 구글 지도 리뷰를 검색해보면 이곳의 악명에 대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곳의 대체제로 술탄 카펫이라는 곳이 훨씬 낫다고 하니 카펫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싶다면 이곳으로 가자. 어쨌건 카파도키아는 우리 둘의 인생 여행지 중 하나로 등극한 곳이다. 다음은 터키의 지중해로 떠난다. 안탈라야와 카시. 구독하고 우리와 함께 터키 여행을 계속 떠나보자. 오늘의 일기 끝.